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주위의 분들과 인생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다는 걸 느낍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예전 같지 않아요. 자식들한테 상처받은 말 때문에 며칠째 잠을 못 자요. 평생 모은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누구한테 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자식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2400년 전 중국 전국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철학자, 장자의 지혜를 빌려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거울보다 맑고 마음은 물보다 고요해야 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한 물처럼 평안해지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힘들어질까? 젊을 때와 다른 노년의 인간관계. 여러분,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0대, 30대에는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밤새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주말이면 어디든 함께 가고 싶었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팀워크를 맞추며 일하는 게 힘들어도 보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대, 70대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사람들을 만나도 피곤합니다. 대화 주제는 뻔하고, 누구는 자식 자랑, 누구는 건강 자랑, 누구는 돈 자랑. 듣다 보면 은근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난 척할까?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남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장자는 장자의 인간 세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이용하려 하고 서로에게 기대하며 서로를 판단한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 이용 가치가 명확했습니다. 직장 동료는 함께 일을 해야 하니까 만나고 친구들은 함께 놀 수 있으니까 만났습니다. 자식들은 우리가 키워줘야 하니까 관계가 분명했죠. 그런데 은퇴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관계의 목적이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 직장 동료를 만날 이유가 없고 친구들과도 예전처럼 활동적으로 놀 수 없고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이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만나야 하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나도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바로 이 지점에서 장자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서로를 잊고 산다. 무슨 뜻일까요?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특별히 서로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길을 가며 자연스럽게 함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 아니야? 그럼 자주 연락해야지. 가족인데 명절에는 당연히 모여야지. 친한 사이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냐? 이렇게 의무로 만들어진 관계는 결국 스트레스가 됩니다. 억지로 연락하고, 억지로 만나고, 억지로 챙기다 보면 피곤해지고, 나중에는 원망이 쌓입니다. 자연스러운 관계의 아름다움. 장자가 말하는 무의자연의 인간관계란 이런 겁니다.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하되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이 넘으니까 친구들이 하나둘씩 연락이 끊어지더라고요. 처음엔 섭섭했는데 지금은 편해요. 억지로 만날 필요 없고 진짜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깊어졌어요. 바로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욕망과 욕심이 인간관계를 망칩니다. 장자는 장자의 양생주 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은 유한하지만 욕망은 무한하다.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쫓으면 위태로워진다. 참 명쾌한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욕망 때문입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많은 욕망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자식들한테 사랑받고 싶다.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싶다. 이런 욕망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집착이 될 때입니다. 자식에 대한 욕심.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자식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이렇게 안 찾아올까? 명절에도 안 내려오고 전화도 며칠씩 안 하고 나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운함이 쌓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도 하늘이 내린 독립된 존재다. 자식을 키운 건 맞습니다. 그건 부모로서의 역할이었고 충분히 훌륭하게 해내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이 평생 우리에게 빚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편해집니다. 자주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명절에 안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대신 가끔 연락이 오면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럴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친구 관계에서의 비교와 경쟁.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창회나 모임에 가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저 친구는 자식이 의사래. 저 친구는 집을 강남에 샀대. 저 친구는 연금이 나보다 많대. 듣다 보면 은근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내 인생은 실패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모임이 즐겁지 않게 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오히려 오래 산다. 쓸모를 따지는 순간 비교가 시작됩니다.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성공했나? 하지만 인생에 무슨 등수가 있습니까? 각자 살아온 길이 다르고 겪은 고생이 다르고 가진 행복도 다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비교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있음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여야 합니다. 욕심에서 벗어나는 구체적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를 내려놓기. 장자는 말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대부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당연히 챙겨줘야 하는 거 아냐? 이런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기대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해도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생일 챙겨주지 않아도 기대하지 않으니 섭섭하지 않습니다. 대신 연락이 오면 와, 고맙네 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챙겨주면 어머, 이런 걸 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보너스가 됩니다. 두 번째, 나를 찾는 시간 갖기. 장자는 장자의 소유유 편에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60년, 70년을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계속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의지하고, 배우자에게 의지하고,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그런데 이제는 나 자신에게 의지할 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 산책하며 자연을 느껴보고, 혼자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겨보고, 혼자 음악을 들으며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면 사람들과 있는 시간도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주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식들한테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야 하나? 내가 해줬으니까 나중에 나한테도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돌려줘야 해.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선물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되 그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돈을 주고 싶으면 주되 나중에 챙겨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가를 기대하며 주는 거라면 차라리 주지 마십시오. 나중에 원망만 쌓입니다. 네 번째 관계에도 계절이 있음을 인정하기. 장자는 자연의 이치를 강조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질 수도 있고 멀었던 사람이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친구가 떠날 수도 있고 몰랐던 사람이 새로운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사람은 보내주고 오는 사람은 반겨주고 머무는 사람은 소중히 하십시오.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1단계 관계 점검하기 일주일. 이번 주 한번 조용히 앉아서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만날 때 편안한가? 누구를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가? 내가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관계는 무엇인가? 정직하게 적어 보십시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니 솔직하게 쓰시면 됩니다. 2단계 정리할 것 정리하기 한 달.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천천히 거리를 두십시오. 무례하게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을 줄이면 됩니다. 상대방도 눈치챌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서로에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깊이 있는 관계 만들기 지속적으로. 정말 소중한 35명의 사람들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드십시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진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형식적인 질문 대신 요즘 마음이 어때? 같은 깊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4단계 혼자 있는 시간 즐기기. 하루에 30분이라도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핸드폰도 끄고 TV도 끄고 그냥 고요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처음엔 불편하고 심심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됩니다. 장자가 말한 마음의 고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자가 그린 이상적인 노년은 욕심 없고 자유로운 노년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장자는 말년에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 뜨는 것을 바라보고 낮에는 나무 그늘에 앉아 바람을 느끼고 저녁에는 달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고 누구와 비교하지도 않았으며 누구에게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경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되 집착하지 않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억지로 맞추지 않고 배우자와 함께 있되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되 그것에 목매지 않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비로소 가볍게 삽니다. 60년, 70년 인생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느끼고 싶다는 마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10년, 2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억지로 유지하는 인간관계, 상처받는 관계, 스트레스 받는 관계에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과 진짜 하고 싶은 일들과 진짜 평화로운 마음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자를 권합니다. 장자도 분명 그렇게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서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이제 욕심을 내려놓는다. 나는 이제 기대를 내려놓는다. 나는 이제 나로 살아간다. 단 한 번이라도 이 말을 진심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이 한 걸음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장자가 말하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데 장자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